자, 중등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내신 과정에서 고등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파트 중에 하나가 딱 하나 1파트예요. 1파트만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우리가 중등 과정의 물체의 일을 하는 과정의 문제들을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밀고 다닌단 말이죠, 항상. 밀고 다닐 때는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고등 과정부터는 일정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일단 중등 과정에서 말하는 일의 기본을 잡고 그 일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 일 에너지 원리라는 거를 이해한 뒤에 실제 물체를 움직이게 할 때, 물체의 일을 가할 때 내가 가해준 일, 즉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서 작용하게 되는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변해서 그 공식상에 남게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요게 첫 번째.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유도해 본 뒤에, 유도가 됩니다. 되게 쉽게 됩니다. 예상보다도. 유도해 본 뒤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들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를 하면서 열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일. 영어로 work. 그래서 W. 그 과학에서의 일과 일상생활에서의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일을 이야기하면 영어 단어 job에 해당하죠. 그 영화에 나온 유명 대사.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대사 포인트의 최고 개그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김광규 씨가 유호성 씨보다 4살 어리다는데 실제 대학 후배인가 그렇다는 거가 더 개그 포인트죠. 누가 봐도 광규 형이 나이 많아 보이는데. 단위는 J, 줄, 에너지 단위입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자,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식 그림으로 이제 이미지를 잡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든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든 상관없이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고 이 물체를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이동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일의 양 W는 Fs 하면 끝나요. 그냥. 참고로 얘는 스칼라 곱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지 않긴 한데
어떤 물체에 대해서 힘을 비스듬하게 줬는데 이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S만큼 이동했다면 결국 내가 가해준 힘 F에 대해서 이 F라는 힘은 이렇게 나눠볼 때 X축 방향의 Fx와 Y축 방향 Fy의 합계로 만들어진 힘이잖아요. 알짜힘이잖아.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이 경우는 Fxs 더하기 Fyh가 돼야 돼요. 힘 수평 부분 곱하기 수평 이동 거리. 수직 부분 힘 곱하기 수직 변화 높이의 곱을 각각 합하는 게 스칼라 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체는 위로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된다? 여기가 0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W는 Fx의 S, 결국 Fs의 코사인 함수로 일의 계산이 되고요. 공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말하는 내가 한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도 역시 세 가지가 되겠죠. 결국 무슨 소리다? 일의 공식이 0이 되는 항등식 조건 세 가지 말하라는 소리랑 같다고요. 언제 W는 무조건 0이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사실 이게 제일 편해요. S가 0이다. 이동 안 했어.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내가 힘을 얼마나 주든지 말든지 힘이 드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모험 중에 헤라클레스가 황금 사과를 얻기 위해서 아틀라스의 벌, 하늘의 기둥, 무너진 기둥 대신에 하늘을 들고 서 있는 벌을 헤라클레스가 하루 동안 대신해주고 황금사과 하나를 얻는 모험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황금사과가 있는 곳이 아틀란티스 헤스페리데스 동산 엘리시온 공원에 있는 사과의 황금 사과 나무의 사과를 가져오라 그랬거든. 근데 엘리시온이라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 사람이 죽어서 하데스 심판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곳이야. 한마디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모험 중에 이게 11번째 건가 그런데 가서 되절하라는 소리죠. 저승가기 전 마지막 쉼터에 있는 그거도 용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 동산 사과나무에 있는 황금사과 따와라. 나 너 보기 싫으니 가서 죽어주실래요? 잖아. 그래서 자살하려는 헤라클레스를 아테네가 말리죠. 그러고 가르쳐주지. 저기 아프리카 끝에 가면 옛날 거신들과의 전쟁에서 제우스가 던진 벼락이 삑사리가 나서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하나가 박살나버리는 바람에 거신 중에 가장 큰 거신이었던 아틀라스를 데려다가 하늘 대신 들고 있게 하고 있다. 그 옆에 산 꼭대기 가서 네가 들으면 들어질 거니까 들어준다 그러고 황금사과 하나 얻어와라 라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하루 동안 아틀라스 거신 대신에
하늘을 들고 서 있게 되는데 그날 헤라클레스가 한 일의 양은 얼마다? 0. 갑자기 물리학 스피노프. 왜? 그렇지. 아무리 무거운 것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회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라 과학에서의 일의 양을 물었잖아. 안 움직였으니까 0. 자, 두 번째. F가 0. 여기서 이거는 내가 준 힘. 외력이 0이 되면 나는 물체에게 일을 한 게 아니죠. 알짜임이 아니에요. 외력이 0, 내가 준 힘이 0인 거야.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내가 힘을 안 준 게 되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밀었다. 이거 내가 민 거야? 손만 대고 따라간 거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밀고 가려면 나는 물체를 밀면 안 되죠. 일정한 속력이라는 게 일정한 속도가 중요하잖아. 맞지? 왜? 내가 힘이 가해지는 순간 그 물체는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치? 등가 속도를 시작해버리잖아. 근데 일정한 속도로니까.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하나 더 쓸 수 있겠죠. 중력이 없을 때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림. 중력이 없는 곳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렸으면 나는 물체에게 힘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하죠. 세타가 90도. 코사인이기 때문에 90도나 270도에서 0이 된단 말이야. 세타가 90도인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물체가 등속 원운동할 때. 우리가 원운동을 한다면 저거 동그라미 거 안 예쁘네. 그렇지. 한 이 정도 나와줘야지. 봐봐. 가운데 지구가 있고 달이 있을 때 달이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면 얘는 무슨 운동해야 돼요?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첫 번째 관성에 따라서 얘는 알짜임이 0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되지. 그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달은 지구로부터 뭐를 받으니까? 중력을 받으니까 방향이 변환돼서 등속으로 계속 일정하게 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지구가 달에 가하는 일의 양은 얼마다? 0이죠. 왜? 수직이라서. 이게 수직이라서. 두 번째가 이제 아이들의 멘탈을 갈아먹죠. 상식과 과학의 충돌이 나오는. 바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시키기. 무슨 소리다 봐봐. 선생님이 여기 텀블러를 들어 올리는 건 일이란 말이야. 들어 올리는 건 일이에요.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건 일이 아니야. 일이 아니죠. 왜? 안 움직여서. 근데 내가 이 텀블러를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일이게 아니게?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멘탈이 터지는 거지. 선생님이 이 의자를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갑니다. 일이게 아니게?
일이 아니에요. 왜 아닌데? 힘과 이동 방향이 어쨌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내가 의자에 가한 힘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위를 향하고 있지. 근데 운동은 어떻게 됐어?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잖아. 맞죠? 물체가 옆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준 힘은 물체가 옆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오케이? 그치? 여기가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0. F가 0, S가 0, F가 0, 코사인 세타가 0. 왜냐하면 요 부분인 거예요. Y의 힘이 한 일은 없잖아. 여기서. 스칼라 곱 자체에서. 요 부분이 0인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포인트는 뭐냐? 요거 빨리 필기 따라오고 있나요? 필기할 시간 줘야 돼? 안 줘도 되죠?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일 에너지 원리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의 확장입니다.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개념이 있죠. 개와 주위. 개와 주위 혹은 개와 주변. 이거를 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문장 잘 봐봐. 내가 물체에다가 어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물체라는 거를 하나의 개라고 본다면 나는 개예요, 주위예요? 그치? 나는 주위에 있잖아. 그럼 결국 뭐야? 내가 물체에 일을 한다는 말은 주위에서 개에게 일을 준다, 즉 에너지를 준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결과는 어쨌거나 그 개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해요. 받은 만큼. 그럼 반대로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줘. 걔가 주위에다가 일을 하게 된 거지. 맞지? 계속 주위에다가 일을 하게 되면 개의 에너지는 감소하는 대신에 주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일 에너지 원리. 공식적으로 적어버리면 결국 뭐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단위도 줄이었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사실 전부 다 뭐다? 줄이에요. 열 에너지도 고등과정부터는 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킬로칼로리 썼잖아.
근데 고등과정부터는 일의 열당량 혹은 열의 일당량이라 그래가지고 1칼로리가 4.19줄, 1줄은 0.24칼로리 해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일단 나중 일이고. 근데 요 개념이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일을 했던 거를 잠깐만 기억해 볼게요. 중등 과정에서 수평면에서 내가 물체를 20N의 힘을 줘서 3m 밀고 갔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중등 과정에서 문제 본 거 잘 기억해 보면 일정한 속도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는 우리가 못 찾았던 힘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무슨 힘이 더 있었게? 내가 20N의 일정한 힘을 줘서 물체를 계속 밀고 갔는데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대. 그럼 무슨 힘이 하나 정도는 더 생겨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마찰력이 되는 거지. 이 물체는 20N의 마찰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 물체의 일의 분석은 내가 물체에다가 한 일은 20N 곱하기 3m라서 60줄이 되는 거고, 응? 마찰력이 한 일은 요거 잘 봐야 돼요. 20N 곱하기 3m인데 사실 마이너스 20N이지. 자, 이거 왜 마이너스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근데 쉬운 거예요. 왜 마찰력이 한 일에 선생님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적었을까? 그쵸, 방향이. 힘은, 일은 스칼라지만 힘은 사실 벡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를 플러스 부호로 잡았기 때문에 이쪽 힘은 뭐가 돼버려요, 저절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찰력이 물체에 한 일은 마이너스 60줄이 되는데 요 문장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물체가 마찰력에다가 해준 일의 양이 몇 줄이 돼버린다 그러면? 60줄이죠. 봐봐. 마찰력이 물체에다가 마이너스 60줄의 일을 했잖아. 비록 얘가 스칼라긴 하지만 일은 되게 벡터틱한 스칼라란 말이야.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는 스칼라긴 한데 벡터처럼 봐야 돼요, 일은. 봐봐. 마찰력이 물체에 한 일이 마이너스 60줄이니까 물체가 마찰력에다가는 플러스 60줄의 일을 하겠지. 이 그림을 상상하면 나는 얘한테 60줄의 일을 넣었고 이 물체는 마찰력에다가 60줄의 일을 빼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R자임이 한 일은 0이죠. 자, 요거 되게 고등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학교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 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힘을 나눌 때 보존력이라는 힘과 비보존력이라는 힘으로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보존력이라는 힘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원래 개념은 물투 개념이라서 그래. 보존력은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중력이나 탄성력이고, 중력이나 탄성력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정전기적 인력도 보존력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중력이나 탄성력 혹은 전기력, 자기력 이런 애들은 보존력이거든요. 얘네들은 에너지 보존, 정확하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는 애들이 보존력이에요. 그런데 비보존력은 마찰, 공기 저항, 충돌 이런 애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되냐? 열이 나요. 열이 나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봐봐. 손 이렇게 들고 손 딱 붙이고 막 비벼보세요. 뭐가 생기죠? 손바닥에 열이 나죠. 이거 비비는 것 자체가 마찰력으로 일을 했잖아. 내가 마찰력에다 해준 일은 내 손바닥에서 열로 바뀐다고. 내가 한 일만큼이. 원래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게 그거잖아요. 바퀴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졸라 회전하고 있잖아. 여기에 브레이크 패드를 갖다 붙이면 마찰력으로 일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브레이크가 뭐로? 브레이크에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죠. F1 레이싱이나 이런 거 보면 막 브레이크 뻘겋게 날아오르고 하잖아. 그게 열로 날리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는 그 버리는 열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처음에 살살 밟을 때 뭐가 들러붙느냐? 마찰력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전기가 꽂힙니다. 돌아가는 바퀴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빼버리죠? 전기로 빼서 화학 에너지로 배터리에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달릴 때 더 쓰면 연비가 좋아지는 게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어쨌거나 열로 날아도. 그럼 여기 봐봐. 내가 해준 일 60줄은 물체가 마찰력에 한 일, 즉 열 에너지 60줄이 생긴 거고 알짜임이 한 일,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 하나만 더 해보자면 수평면에 있는 2kg짜리 물체를 3m 들어 올렸는데 G는 10이고 일정한 속력으로 들었다고 치자고.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물체를 들어 올렸다면 내가 얘를 들어 올릴 때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죠?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면 20뉴턴의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다? 20뉴턴일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일은 20뉴턴 곱하기 3m라서 몇 줄?
60줄이 될 거고. 맞지? 중력이 한 일은 그치? 마이너스 20뉴턴 곱하기 3m라서 마이너스 60줄이 되니까 뭐가 된다? 물체가 중력의 한 일이 몇 줄이 된다? 네, 60줄이 되겠죠. 그 결과 R자임은 0이에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렸으니까. 그리고 물체가 중력의 한 일 60줄이 뭘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라고. 왜? 이것도 봐봐. 나는 물체한테 일을 했는데 물체는 중력한테 일을 줘버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에너지는 누가 들고 있어야 돼? 중력이 들고 있겠지. 그럼 물체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 안 보여? 지가 안 들고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우리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이 P의 P는 영어 단어가 뭐죠? 포텐셜이죠. 포텐셜의 뜻은 잠재적인, 보이지 않는, 숨겨진. 당연히 안 보이죠. 왜? 누가 에너지를 들고 갔으니까. 중력이 대신 들고 가 있으니까. 근데 봐봐. 이 문제를 조금만 바꿔볼까요? 저 문제 똑같은 걸 조금 바꿔볼게요. 이 앞에 거 지워도 되죠? 앞부분 한 덩어리만 좀 지울게. 똑같은 문제를 보자고. 2kg짜리 물체인데 내가 힘을 20N이 아니라 더 줄게요. 얼마 정도 줄까? 한 30N 줄까? 내가 힘을 30N 주면 얘는 중력이 20N일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몇 미터 정도 들까요? 이번에는 숫자 좀 바꾸자. 4m 들어볼게요. 응? 계산이 안 나오면 뭐 어차피 루트로라도 계산은 되는 거니까. 그럼 봐봐. 내가 한 일은 120줄이죠. 중력이 한 일은 20에 4니까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은 10N이 R자 힘이잖아. 4m니까 얼마? 40줄일 거 아니야. 근데 요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다 갖다 끌어붙이는 겁니다. 결국 이 2kg짜리 물체는 위쪽으로 10N의 힘, R자 힘을 가하니까 가속도가 위로 얼마가 돼야 돼?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겠죠. 맞지? 자, 기울기가 5야. 이동거리가 4m야.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를 V라고 한다면 2AS는 V제곱이 되죠. V0는 0이니까. 맞지? A 얼마? 5. S 얼마? 4. V제곱이 40이네. 맞죠?
2분의 1 곱하기 물체 질량 얼마? 2 곱하기 V제곱은 얼마? 이거 운동 에너지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물체가 중력에다가 넘겨준 일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고. 진짜인지 증명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공식을. 응? 일단 요거 필기부터 좀 합시다. 잠깐 끊자. 템포. 맞죠? 어? 그러면 자, W는 우리 일의 공식이 뭐 곱하기 뭐? FS죠. 물리 공부한 친구들이 이거 대답 못하면 이제 혼나야 되죠. F는 네. MAS잖아. 아까 내가 여기서도 공식을 잠깐 썼는데 여기 있네요. EAS는 B제곱 빼기 B0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AS는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MAS는 결국 뭐가 된다? 2분의 1M의 V제곱 빼기 V0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뭐가?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운동에너지는 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끝. 딱. 그리고 내가 보존력에 한 일이 위치 에너지 증가였죠.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고. 맞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우리 중력의 크기는 뭐죠? 공식이? 중력 공식. mg잖아. 9.8 곱하기 질량, mg. 그러면 fs 그래프. 여기에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거리가 들어가면 이 사각형은 f 곱하기 s니까 뭐가 된다? w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f는 mg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h가 돼버리면 이 사각형 넓이는 뭐가 되죠? 내가 한 일은 F 곱하기 S니까 mg 델타 h가 델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돼버리죠. 그런 점에서
한성역 공식은 K 델타 X거든? 여기서 K 값이 용수철 상수 뉴턴 퍼 미터 1m 늘리는데 몇 뉴턴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값. 다른 말로는 뉴턴을 삐지게 만든 대학 교수 선배 로버트 훅의 이름을 빌려서 후크 상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로버트 훅은 여러분들한테 물리학자, 탄성력을 정리한 사람보다 다른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로버트 훅,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 현미경, 세포, 셀. 코르크 마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세포벽을 발견하고 생명체들은 아주 작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작은 방의 이름을 셀이라고 지은 사람이 로버트 훅이에요. 뉴턴 선배. 그리고 뉴턴을 삐지게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 발표를 20년 늦추는 데 성공한 사람.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24살에 정리가 끝났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던 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그 시기에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 정리를 끝내요. 돌아온 캠브리지에서 뉴턴은 단 한 명,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유일한 교수직인 수학과 석좌 교수직에 도전을 하게 되고 논문 발표를 하는데 중간에 로버트 훅이 시비를 줍니다. 지식이란 모름지기 하나님이 귀족들과 특별하게 선택된 천재들에게 내려준 축복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라틴어로 써야 된다. 왜 논문을 영어로 쓰고 지랄이세요? 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뉴턴이 빡쳐서 그 내용들을 나중에 모두 다 정리해서 나이 40이 넘어서 헨리의 꼬드김과 협박에 넘어가 쓴 논문의 제목이 필로조피에르 내추럴리카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 줄여서 프린키피아가 되죠. 분명 글자는 라틴어인데 라틴어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음. 졸라 쉽게 썼음. 그림이 반임. 그림책 수준. F는 MA 정리, 만유인력의 법칙 정리를. 뉴턴 분명 그 양반 A형이었을 거야. 존나 쪼잔해. 그 논문 쓰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옆방 천문학과 교수인 헨리가 찾아와서 해성 위치 계산하는데 자꾸 삑살이 난다. 내가 뭐가 계산 잘못하는지 수학과 교수이자 이 학교 최고의 천재인 당신에게 묻고 싶다. 왜 이놈의 해성 궤도가 원형이 아니냐. 그래서 뉴턴이 눈앞에서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을 포함한 만유인력의 법칙 계산으로 원래 이거 타원형이다. 를 공식으로 시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풀이한다고 뉴턴이 만든 기술이 미적이에요. 캠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 어디 안 가죠? 주 전공 수학, 부 전공 연금술, 취미 천문학, 물리학, 점성학, 그냥 괴수, 특, 모태솔로, 평생. 우스개로 그러죠. 모태솔로 30년이면 3서클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8서클 대마도사였어. 78세인가 거의 80세 다 돼서 죽었으니까. 아니야. 심지어 얘는 게이조차도 아니었어.
그리스 철학자들은 계의가 많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과정에 가서 윤리 배울 때 충격받을 건데,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인가? 그게 이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걔네들 다 게이야. 더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영화 300 있죠? This is 스파르타의 그 300. 그 스파르타 300 전사를 스파르타가 다시는 못 키워낸 이유가 하나가 그겁니다. 걔네들 150 커플이었던 겁니다. 이해를 못 하는구나.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은 150 커플이었다고. 나의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 내 목숨을 헌신처럼 던질 수 있는 150 커플의 전사였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두 명이 서로 등을 맞대고 내 뒤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싸우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내 뒤에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라는 그 각오로. 그게 가능했던 300 전사였다고. 가로 열고 150 커플 가로 닫고. 다시 키워낼 수 있을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기는 애정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장 등급이 낮은 단순한 짐승으로서의 욕망의 분출이다. 따라서 그거는 저급한 사랑이니까 우리는 이상적으로 완벽한 완성된 남성의 육체미를 아름다움으로 본다. 그래서 그 그리스 당시에 그 수많은 남성 조각상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소크라테스부터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전부 다 군인 출신이죠, 동시에. 말 안 들으면 물리적 가르침을 내릴 수 있는. 물리적 가르침. 자, 그럼 얘는 헛소리 그만하고. 탄성력이니까 그래프가 이래 그려지겠네?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가 kx가 될 거고 이 넓이가 1이니까 1이자 에너지니까 한성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데 조심할 거는 델타 x 제곱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x0부터 x까지면 이 부분만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0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델타 x의 제곱이 아니라 델타의 x제곱인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이 나왔어요. 자, 요거 빨리 필기 마무리하고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갈게. 진짜 중3들 이거 듣고 충격 받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 문제. 2kg짜리 물체를 10m에서 자유 낙하시킬 건데 그냥 떨어뜨릴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될 때 속력은 높이는 몇 미터 퍼 세컨드고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일까요? 라는 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이거 암산으로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건 중학교 문제니까 G는 9.8입니다.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까 우리가 개와 주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보존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겠죠. 왜? 열 에너지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마찰이나 저항, 충돌은 무시한다라고 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문제라는 거야. 마찰과 저항이 없는 문제라면. 자, 질량 M인 물체가 지표면으로부터 H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물체가 가장 빠른 속력을 가지는 순간은 어디일까요?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가장 빠른 V를 가지겠죠. 근데 이 순간의 높이가 0일 거고 여기서 가만히 떨구니까 이 순간에 처음 속력이 0이겠죠. 맞지? 그러면 최고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라지 h겠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제곱이라서 0일 거 아니야. 맞죠?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mg h0라서 0인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 되겠죠. 제일 빠른 순간. 근데 우리 요거 하나만 넣어볼까요? 밑에 높이가 h1, 떨어진 높이가 h2, 그때 속력이 v1인 어떤 지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아무 때나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EP1은 mgh1이겠지. 맞죠? 운동 에너지 EK1은 2분의 1 mv1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마찰, 저항, 충돌 이런 것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에너지가 안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값과 요거 두 개 더한 값과 요거 두 개 더한 값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맞죠? 그럼 봐봐. mgh 더하기 0은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일 거 아니야. 요 둘이가 일단 같다고 놓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풀이 과정은 공부를 해두고 결과만 갖고 우려먹으면 됩니다. 식이 지저분한 걸 보니 동류항 정리를 해야겠죠. 같은 항들끼리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자, mgh 빼기 mgh1은 2분의 1 mv1 제곱 빼기 0이 되고요. 이렇게 식을 빼고 나니까 해석이 나오죠. 얘가 뭔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지. 얘는 뭔데?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고. 맞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mg 라지 h 빼기 mg 스몰 h, 즉 mg 가로 열고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는 사실 뭐예요? mg h2지. 맞지? 얘가 뭐랑 같다? 2분의 1 mv1 제곱이랑 같은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되게 많이 쓰는 포인트 요거 어느 순간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거지. EP1 대 EK1의 비율. 이게 몇 대 몇이냐. 맞잖아. 그죠? 그러면 원래는 MGH1 대 2분의 1 M
V1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 계산 안 해도 봐봐. 높이 차이예요. 높이 차이라고. 그냥 높이 차이라고. 밑에 남은 높이가 뭐랑 비례한다?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고 떨어진 높이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 문제로 잠깐만 와보자고. 10m에서 물체가 떨어지는데 1대3인 곳이잖아. 맞지? 그럼 실제 떨어진 높이는 몇 미터다? 남은 높이는 7.5m 지점이라는 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자고.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네. 맞지? 그러면 옛날에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런 거 설명하면서 나왔던 식이다. 그죠? 응? 근데 여기에 G가 9.8이라며. G가 9.8이라며. 대입하면 중등에서만 쓸 수 있는 거. V는 루트 19.6H가 돼. 이거 딱 떨어뜨릴 수 있는 V랑 H가 10이 들어가면 14m/s가 되고요. 그래서 밖에 거를 반으로 줄이려면 안은 4분의 1로 줄면 되잖아. 어차피 중학교는 이 두 숫자밖에 안 써요. 굳이 다른 숫자를 채워 넣자면 19.6m일 때 19.6m/s 9.8m/s가 나오는 순간은 4.9m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뿐인데 어차피 위에 거 쓴단 말이야. 자, 몇 미터 떨어졌다고요? 지금 떨어진 높이가? 아니, 그래, 속력 7이네. 2.5m 떨어지면 속력 7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표가 적어도 중학교 문제에 있어서 10m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바닥에 도착할 때 무조건 14m/s예요. 반대로 바닥에서 14m/s로 던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물체 질량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진짜 운동을 하는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바닥 높이랑 최고점 높이가 2.5m라면 요때 속력이 무조건 뭐라고? 7이라고요. 심지어 롤러코스터 최고 지점이 30m고 20m 지점을 지날 때 롤러코스터의 속력이 얼마가 나온다고? 네, 14m/s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들어가서 중학교에서는 이 숫자밖에 안 쓴다고. 고등 과정에서도 사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나오긴 해요. 난이도 상에서는. 그래서 탄성 포텐셜은 내가 다음 주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될 때 탄성 포텐셜 보존되는 관련 문제에서 풀이 팁 하나는 다음 주에 마저 따로 설명을 해 줄 거고요. 오늘은 요거 필기로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력 위치랑 운동 에너지 두 개를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정도만 딱 잡아서 풀어볼까요? 음, 저기 82쪽에 2번 하나만 좀 보자. 82쪽에 2번이랑 82쪽에 2번, 3번을 빠르게 한번 풀어봐 줄게요.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풀 때 표를 쓰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2번 문제 그림 잘 봐봐. 여기가 지금 높이 차이가 처음에 얼마 났다? H 차이 났잖아. 그런데 요렇게 바뀌었을 때 높이가 얼마 차이 나? 3H 차이 나지. 그러면 실제로 각각의 물체는 얼마씩 움직였는지 알겠어요? 2H씩 움직인 거야. 요거 상상은 해내야 돼요. 얘가 2H 올라가고 얘가 2H 내려가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그러면 봐봐. 위치, 운동, 여기 물체 M짜리, 여기 2M짜리야. 나 심지어 계산식도 안 쓸 거야, 제대로. 그러면 얘가 올라간 거는, 얘가 올라간 에너지를 P0만큼 올라갔다 치자고. 그럼 P0가 얼마야, 사실은? EMGH지. MG2H니까. 맞죠? 근데 얘가 플러스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P0 되는 거 알겠어요? 질량이 더블이잖아. 그러면 역학적 값으로는 마이너스 P0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봐. 얘랑 이 순간의 속력은 같아요, 달라요? 속력은 무조건 같겠죠. 그러면 여기가 K0면 얘는 2K0네? 맞지? 그러면 늘어난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3K0잖아. 이거 두 개 합쳐서 0이어야 돼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P0가 얼만데? EMGH는 3K0, 2분의 1, 3M의 V제곱이라고. 중간 풀이 과정 다 생략하고 MM 날리고 2 넘어가고 3 넘어가면 V제곱은 3분의 4 GH. V는 루트 3분의 4 GH. 속력 얼마인지 바로 나왔죠. 책에 있는 풀이보다 내게 빠를걸? 계산식도 작고 빠를걸? 이거 뭐 한 건지 알겠어요? 영어 문법에 도치 있죠. 주어나 목적어구가 문장으로 너무 길면 that 뒤에 특히 주어구가 길면 이때 가주어 해가지고 that 뒤로 주어 다 돌려버리고 그냥 it으로 퉁쳐버리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한 거예요. 계산식 처음부터 다 계산할 필요 없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한 문장 더 보자면 하나만 더 풀어보죠. 3번 문제 봐봐.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질량이 A고 여기 질량이 B고 이렇게 도로래로 묶어놨잖아. 그리고 여기서 얘가 H만큼 내려온 거죠. 그럼 봐봐. A랑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A는 위치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옆으로 갔으니까. 안 변했으니까 0이지. B는 P0만큼 마이너스 된 거잖아.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H만큼 줄었으니까 P0 즉 마이너스 BGH. 그냥 M 적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M 안 적을게요. 원래는 M 적는 게 맞겠지. MBGH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AV 제곱이고 2분의 1 BV 제곱일 건데 여기에 문제 잘 봐봐. B의 중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 얘는 B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라고. 그러면 이 감소량은 얘랑 합한 것만큼이 되는데 얘 2배가 얘라고.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얘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K0면 이 마이너스 P0가 마이너스 2K0라고. 그러면 얘가 K0면 얘도 K0라는 소리 아니야. 얘네들이 속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같대. 속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같대. 그럼 질량이 몇 대 몇이란 소리야? 1대1. 운동 에너지 비율은 질량 비라고. 공식으로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늘어난 운동 에너지의 2배가 얘래. 감소한 위치 에너지래.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해서 얘니까 얘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A와 B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라는 게 바로 나와버린다고. 표만 그려놓고. 알겠어요? 이런 건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수능 칠 때 빨리 푸는 기술인 거죠. 그냥 꿋꿋하게 식 적어 푸는 것도 중요한데 순수하게 역학적 에너지는 수식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처음에 연습이 좀 되고 나면 빨리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챕터입니다. 알겠죠?